42페이지에 싱킹1 한번 보자. 마이크를 썼더니 뭐 녹음이 더 질이 안 좋네. 그래서 다시 뭐 예전처럼 한번 그냥 녹음해 보는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자, 명리는 이기를 구분해서 현상을 선명하게 밝혀나가는 것이고, 운기는 이기를 섞어 변화의 이치를 설명한다. 운기라는 말이 계속 걸리는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팔자 호자론에서 사실은 이제 명리하고 운기학의 이제 접점을 만나는 거라서, 이번 내용에서 이제 지금까지 말한 명리와 운기의 그 차별이 뭔지, 또 어떻게 접점을 이루어서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돼. 자, 따지고 보면, 명리는 하도와 낙서에서 추상된 원리를 모조리 구분해서 간지의 경계를 두지 않고 합작으로 응용하지만, 운기는 지지에서 하도의 배열에 치우쳐 일어나는 것이다. 예컨대 명리에서 간목은 눈에 보이는 글자 그대로의 목을 취한 다음 보이지 않는 기토를 연상하는 식의 관점을 취한다. 이때 실자 간목은 허자 기토를 품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 기토는 당장 아무런 작용력을 미치지 못한다. 운기에서는 간목을 곧 기토와 호환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화기인 토를 주체로 갑과 기를 작용 대상으로 살핀다. 명리에서 간목은 허자가 아닌 실자의 기토가 동인으로 작용해야만 토의 화기를 띠게 된다. 까닭에 간목은 목일 뿐 현상에서 토와는 거의 무관하다. 그런데 허자론의 학습 과정에 이르면 간목은 기토와 연관된다. 명리와 운기가 만나는 접점이다. 하지만 이둘은 곧 다른 방향으로 내닫는다. 명리에서 간목은 그것이 곧 갑과 기가 토로서 대대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토를 앞세워 간목을 보는 법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간목의 반대편에는 가려진 기토가 실제하는 것으로 사유한다. 이거는 현상에서 실제가 곧 실감의 대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술객들은 허자 자체를 부정한다. 굳이 보이지도 않는 글자나 오행의 기운을 두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허자를 몰라도 팔자는 다 풀린다는 만용을 곧장 부리기도 한다. 자기가 보이는 부분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 모르면 용감한 법이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드넓은 강으로 나서면 어줍은 관절기 하나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을 실감하게 된다. 명리에서 허자 기토가 실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작용하려면 간지가 상합하여 감응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굉장히 많고 또 지장간에서도 갑이 계속 중첩되어서 기토를 계속 끌어와야만 그 기토가 허자 기토가 실제로 인식이 되고, 또 우리가 지장간의 기토를 암신으로 분류해서 허자로 분류한다면 여러 개의 갑이 기토를 이렇게 자꾸 암합해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쟁합이나 투합에서 그 쟁합의 대상은 항상 병이 된다고 우리가 물상을 하는데, 그것은 암신, 허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야. 그래서 지장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를테면 실자 간목이 허신 기제를 비합하기 위해서는 지지의 실자들 또한 완기를 띠고 형충합하여 토제를 합내하는 유형에서 비로소 묘용을 드러낸다. 이때 당연히 토제는 전실되지 않아야 된다. 인플레이션, 미리 채워져 있지 않아야 된다. 충족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보통 허자를 합내할 때 전실의 기준은 간지에서 각기 적용을 달리한다. 팔자에 합내하는 허신과 같은 지지의 글자, 같은 천간의 오행이 있으면 전실되어 격을 이루지 못한다. 예컨대 사화를 합내할 때 막연히 팔자에 화를 용납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잡지 각격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각 부들이 말하는 그 전실의 요건들이 다 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화나 토를 재관으로 쓰려고 하는데,
명식의 화나 토의 오행의 글들이 다 있으면 이미 재관이 성립되어 있는 거니까 전실되었다고 해서 허자 용신격국을 성립시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오행의 글자만 있으면 다 전실됐다 이런 이제 규칙을 적용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좀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사나 추교사를 우리가 합례한다고 하자. 이때 천간에 병이나 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훨씬 더 상합하는 요건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화라는 글자를 불러오는데 화라는 글자가 이미 명식에 있는데 왜 이게 전실이 되지? 전실에 속하지 않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품게 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해 놓은 바가 없단 말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선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자 팔자에 재관이 있으면 허자 용신격국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이 말은 조금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일단 설명을 해야 돼. 일단 팔자에 재가 있으면 재 용신, 허자 용신 재를 취하지 못한다. 또 그 다음에 관이 있으면 허자 용신 관을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팔자에 재신이 있다. 이렇다고 해서 허자 용신 격국, 허자 용신 관을 취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재관을 같이 써가지고 허자 용신 격국을 성립시키지 못한다는 거 일단 이거는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술관이 무토관을 쓰는데 병정화가 있다고 해서 무토관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첫째. 두 번째, 만약에 지지에서 합례해오는 글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사화를 우리가 합례해 온다고 했을 때 팔자에 예를 들어서 이미 그 화를 화간으로 쓴다고 하면은 명식에 이미 화라는 글자가 존재하면 우리는 그것을 요합해 올 필요조차가 없는 거지. 합례해 올 필요조차가 없는 거지. 그러나 만약에 그 갑자일주가 예를 들어서 사중의 경금을 우리가 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사화를 불러올 때 명식에 화라는 글자가 있어가지고 불러오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일단 그 글자를 불러와서 거기서 유용한 글자를 취하고 이때는 금의 글자가 있을 경우에 전실 규정이 적용되는 거란 말이야.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일단 불러오느냐 불러오지 못하느냐의 원리는 똑같은 글자가 아닌 이상은 불러온다고 봐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예컨대 사화를 합례할 때 막연히 팔자에 화를 용납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중에 무토를 쓸 수도 있고 경금을 쓸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병정사호가 아니라 오를 제외한 병정사만 전실에 해당하는 글자다. 이것도 조금 잘못된 설명이야. 사실은 좀 헷갈렸던 건데 뭐냐면은 엄밀히 사만 전실에 해당되는 글자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사만. 그런데 만약에 사중에 화를 간으로 취한다든지 재로 취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병정사호 모두 전실된 거야. 화를 쓴다고 하면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전실 규정이 제일 어려운데 이 책 전체를 선생님이 이제 통독해서 강의해주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건 전실 규칙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불러와. 같은 글자가 아닌 이상은. 같은 글자에 초점을 둬서 같은 글자가 아닌 이상은. 자, 어떤 글자가 아니라 기운을 불러오는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정난차 같이 뭐 이렇게 수구 어떤 국이 반대 오행의 기운을 불러온다. 이럴 때는 그것은 엄밀히 글자가 아니고 어떤 기운을 불러온다고 봐야 돼. 그럴 때는 그 해당 오행이 있으면 전실되는 거고 일단 어떤 글자를 쓰느냐의 문제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전시감력격이라든지 이제 시의 간지에서 우리가 어떤 글자를 불러올 때 보면은 천간에 같은 오행의 글자가 있으면 오히려 상합의 요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전실로 우리가 해석해서 허자 용신격국을 성립시키지 못한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각각 잡지 격국에서 우리가 한 개 한 개씩 다듬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좀 더 분명하게
8조라는 이론을 정립을 시켜놔야 되고, 그 잡지각격의 원문에 보면은 각 부의 설명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전실 규정을 어떤 건 굉장히 엄격하게 했고, 어떤 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어떤 경우는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성립이 전혀 안 되는 걸 성립되는 것처럼 설명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좀 헷갈렸다 이거야.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영이 학습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딱 바로 이제 그냥, 원칙을 세워두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책을 그냥 하나씩 다 읽어가는 거야, 일단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고쳐봐야 될 것 같아. 자, 8자에, 자, 보통 허자를 합리할 때 전실의 기준은 간지에서 각기 적용을 달리한다. 이 말은 일단 맞는 거야. 8자에 합리하는 허신과 같은 지지의 글자, 같은 청간의 오행이 있으면 전실된다고 그랬는데, 같은 청간의 오행이 있으면, 상합의 요건도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일단 정확한 얘기는 아니야. 그 다음에 예컨대 사화를 합리할 때 막연히 팔자의 화를 용납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 말은 일단 강조로 맞는 거고, 병정사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앞에 말, 그러니까 허신과 같은 지지의 글자, 사화니까 사, 그 다음에 청간의 오행 병정, 그러니까 이제 오는 전실규정, 오는 전실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하지만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실규정에 속한다면 이 명식이 재관을 화나 토로 화를 쓸 때는 병정사호가 다 전실이 되는 거야. 화를 쓴다고 하면. 이미 명식이 있는데 굳이. 그리고 청관과 지지는 좀 다르게 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글자를 불러와서 거기에서 어떤 오행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실규정은 일단 좀 달라지는 거고, 첫째. 두 번째는 그 글자를 불러올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개수일간이 사화를 불러와서, 무토관을 쓴다고 하면은, 병정의 글자가 그게 재인데, 그 재가 있다고 해서, 그 재가 이미 팔자 있기 때문에 전실규정에 속해서 효자용신격국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을 취해서 쓴다고 하면 무기토가 아닌 이상은 그것을 불러올 수 있는 거야. 허자 용신격국을 성립시킬 수 있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신축일간이 예를 들어 추교사에서 사화를 불러와 와가지고 정작 쓰려고 하는 거는 병이야, 병. 그지? 병에 관을 쓰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 관을 쓰려고 할 때 명식에 화의 글자가 드러나 있으면 전실규정에 의해서 성립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 무토를 쓰기 때문에 화가 있어도 전실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야. 그런데 종래의 고서는 전부 다 이것을 전실되어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일단.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생시에서 적용되는 허자용신격국은 따로 전실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나서 운에서는 또 전실을 적용을 해. 근데 이때 엄밀히 허자용신 재를 쓰느냐, 허자용신 관을 쓰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 전실 오행을 구분해 놓고 그게 해당되는 것만 전실을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일단 요 정도로만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명리는 간지를 정동으로 구분하는데 지지가 합리하는 허자는 정이 동한 것이므로 전실에 적용해서 간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앞의 이론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좀 사족을 붙인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조금 전에 한 얘기들 일단 염두에 둬. 그리고 이제 각각 명식에서 조금씩 우리가 치밀하게 그것을, 확정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것이 운기보다 한층 심오한 명리의 경계를 단정하는 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 자, 6번. 도충은 병립된 이자가 왕기를 띠는 경우에 암충이 성립되는 현상이다. 근데 자, 왕기를 띠는 경우에 이 말도 좀 틀린데 두 글자는 왕자야. 그래서 원령의 글자가 겹치면 훨씬 더 유용하겠지만 그냥 일시의 글자가 겹쳐도 일단은 암충이 성립되는 거지. 그리고 효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명중
일제히 같은 글자가 병립되면 도충자를 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병립된 왕자가 충여오는 글자는 팔자에 임이 있는 것과 진배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무에서 불러온 것은 자수를 불러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용신으로 쓰는 거야. 물론 이때 명식에 제라는 것이 수기가 있으면 성립이 안 되겠지. 근데 이것도 상합 구조야. 사실은 무토가 개수를 비합해오고 그 다음에 오가 자수를 도충해 와가지고 수기를 아주 왕하게, 특히 원령의 글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자 오가 굉장히 그 재신을 불러오는 거지. 이게 이제 관운장의 팔자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무슨 격이라고 해야 되냐? 도충격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도충이란 말은 문기직 측면에서 맞지 않고 그냥 합내격이라고 하면 돼. 암합격 이래도 돼. 암합격. 그래서 암충, 암합격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재를 불러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뭐 간운장이라는 어떤 역사적 인물을 빼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재물에 노출되겠고 운이 있겠냐고. 일단은 선생님 제일 질투하는 명식이 무일 주라고 했잖아. 자, 그런데 이 무호가 근데 허자는 이제 명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자는 허자야. 그러니까 완전한 부인, 아주 온전한 부인, 또 온전한 자기 재물, 이거하고는 또 좀 무관해. 선생님이 그랬지. 진술충미 사고의 글자가 없으면은 남기는 게 없다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재를 천금을 희롱하고 하지만 다 부유재다 말이야. 또 돌아다니는 재물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파이낸스 같은 거야. 어쨌든 이것은. 자, 그다음 갑인이 있고 오오오 이렇게 있는데 명식에 수기가 없어. 그럼 일단 자수는 부르는 거야. 자수를 불러서 관으로 쓰는 거야. 자, 이때 개수를 씁니까? 임수를 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허자용신격국에서는 간과 사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자, 그 다음 사사사. 자, 이거 전부 다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허친을 불러오는 글자가 굉장히 왕한 거야. 자, 그래서 해를 불러와. 그러면 또 이것도 관을 도충해 온 거야. 그래서 이것을 암충격, 도충격.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을 삼는다. 자, 관을 삼았다는 것은 항상 그 관을 지니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관이라는 것이 언제 그러면은 없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그 글자가 전실되는 운에 없어지겠지. 예를 들어서 팔자에 자운이나 예를 들어서 뭐 해운이다 이러면은 이때는 전실되어서 그 관을 못 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오행의 입법체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방울이 좋다, 북방울이 좋다 이렇게 따지는 차원이 아니야. 글자에 의해서 오로지 우리가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다 특수격이나 허자 용신격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개해 신해, 개해 임자, 해해 사화 불러오겠네. 사화 불러오면은 개수일간에서는 거기서 재관을 다 쓰지. 이때 신금이나 임수 이런 거 한번 보자고. 신금도 사중에 병화하고 암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상합의 요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재관을 쓰는 거야. 자, 그때 재를 쓰느냐 관을 쓰느냐 그것은 내가 재도 쓰고 관도 쓴다 이렇게 해도 얘기되지만 엄밀히는 관을 쓴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가장 상합하는 형태에서 개개가 무토를 비합해 와서 이렇게 무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관을 삼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한 설명은 허자용신격부에서 한 번도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이론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편린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얘기해줘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편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다음에 팔자에 도충자와 같은 지지의 글자나 천간에 오행이 있다면 전실로 파격이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 자, 왜 재간을 귀하게 여기느냐? 자, 이건 이미 얘기했지. 자, 삼명통에 주중에 롱마 한 글자를 품고 있으면 귀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팔자에 재간이 없다면 허신의 합내로 길을 구한다. 허신의 합내가 혼탁하다면 도충의 길을 감하는 요인이 된다. 자, 이건 왜 재간을 귀하게 여기느냐?
좀 더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선생님 재가 터전이라고 했지. 그리고 관이 직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글자는 재와 간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개인의 이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냐, 쓸모가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재와 간이잖아. 예를 들어서 자아를 분명하게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글자가. 그래서 재관이 중요한 거야. 근데 팔자에 재관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자기가 사람들한테 전혀 뭐 꿀리지 않는 그런 자격이나 요소들을 갖추고 살아. 팔자에 재관이 없는데도. 그럼 뭐야? 허자 용신격국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격국이 되면은 그게 그 사람의 실체가 되는 거고, 허자 용신격국이 되면. 만약에 허자 용신격국을 짜지 않고 뭐 롱마를 품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뭐 귀인이든 뭐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암덕으로 그 사람은 그것을 가져가면서 드러나지 않는 부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47페이지 이제 싱킹